비트코인 가격을 보고 있으면 다소 답답하시죠? 분명히 긍정적인 소식들은 계속 들려오는데 가격은 오히려 제자리 걸음입니다. 좋은 소식이 나와도 오르지 않고 조금 오르면 다시 하락하는 모습에 혹시 이번에는 상황이 다른 건 아닌지, 아니면 내가 시기를 놓친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까지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시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왜 현재 가격이 이토록 답답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러한 답답함이 해소되면 시장 분위기가 급격히 전환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명확히 파악하게 되실 거예요. 그 이유는 단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미국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둘째는 중동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요인이 동일한 시기에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먼저 미국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JP 모건에서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마이클 세일러가 이끄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매수 속도가 올해 매우 빨라 현 추세대로라면 연간 약 41조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매입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는 작년 매수 규모인 30조 원보다 1년 만에 10조 원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이 금액 자체가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연간 신규 채굴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작년 방함기 이후 연간 새롭게 발행되는 비트코인 양은 약 16만 개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올해 들어서만 14만 5천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매입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채굴자들이 1년 동안 채굴할 수 있는 물량의 거의 전부를 한 기업이 흡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정 주체가 신규 공급을 전부 가져갔기 때문에 나머지 구매자들은 이미 시장에 유통된 물량을 구매해야 하는데 기존 보유자들은 점차 매도를 꺼리고 있습니다.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은 줄어드는 이러한 구조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명확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중동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 멜론 은행으로 알려진 BNY 멜론은 고객 자산 약 10경 원 이상을 관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금융기관입니다. 이 거대 은행이 최근 아랍에미리트 현지 기업들과 협력하여 디지털 자산 수탁 사업을 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BNY 멜론이 가장 먼저 수탁을 맡기로 한 자산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인프라는 수요가 뒷받침될 때 구축되는 법입니다. 세계 최대 수탁 은행이 중동에서 비트코인 수탁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에 막대한 오일머니와 왕족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통로를 이미 마련했다는 의미입니다. 한편에서는 미국 상장사가 물량을 흡수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중동의 대규모 자금이 유입될 경로를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이번 사이클의 마무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거대한 계획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욱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자산관리 총괄 책임자인 제드피는 5년 이내에 디파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라지고 전통 금융 시스템이 이를 완전히 흡수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또한 새로운 상품을 공개했는데요. 사용자가 보유한 암호화폐를 모건 스탠리 계좌로 이전하여 이를 ETF로 전환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냐 하면 암호화폐를 매도하지 않고도 세금 납부 없이 현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기존에는 현금이 필요하면 암호화폐를 매도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세금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유층이 부동산으로 자산을 운용하던 방식과 동일하게 암호화폐를 매도하지 않고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거액 자산가들이 암호화폐를 매도하지 않게 되면 시장에 풀리는 매도 물량은 구조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가격 상승에 강력한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특히 리플 보유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5월 14일 미국 상원은행위원회에서 클래리티법이라는 중요한 법안에 대한 심의와 표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를 다루며 결제 및 송금에 특화된 암호화폐가 합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리플은 처음부터 결제 및 송금 기능을 목표로 개발된 암호화폐입니다. 만약 이 법안이 원활하게 통과된다면 리플의 위상은 단순한 판례적 의미를 넘어 법적으로 보장받는 단계로 격상될 것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구축하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 위에서 속도가 빠르고 결제가 확실하며 규제가 명확한 암호화폐가 무엇이 될지 고려해 볼 때 리플의 가치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현재 가격이
2,000원 초반대의 박스권에 머물러 있지만 차트 너머에서는 게임의 규칙 자체가 리플에게 유리하게 재편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지코인과 일론 머스크에 관한 소식입니다. 머스크의 인공지능 기업인 XAI는 최근 콜로소스 1, 코로수스 1이라는 대규모 컴퓨팅 클러스터를 구축했으며 구글 및 아마존의 경쟁사인 엔트로피크조차 이곳의 컴퓨팅 자원을 임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머스크의 사업 영역이 클라우드 임대 사업이라는 거대한 부동산 사업 모델로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머스크 제국의 규모가 커질수록 그 생태계 내에서 결제 수단으로 언급되어 온 도지코인의 잠재적 가치 또한 함께 증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폴 튜터 존스와 같은 전설적인 투자자는 현재 시점을 1999년 닷컴 버블 붕괴 직전과 유사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당시 비합리적으로 보였던 자산들이 결국 가장 큰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듯 시장이 도지코인을 비웃고 있을 때가 오히려 가장 큰 기회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시장은 단순히 가격 등락을 반복하는 투기장이 아니라 전 세계부의 지도가 블록체인 기술 위로 이동하는 거대한 전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상장 기업은 물량을 흡수하고 월스트리트는 매도 없는 대출 시스템을 구축하며 중동의 오일머니는 수탁, 인프라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신호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단 하나입니다. 공급은 극도로 제한되고 수요는 무한히 팽창하는 시점이 머지않았다는 것입니다. 현재와 같이 시장이 답답하게 움직이는 시기가 바로 거대 자본의 매집 구간임을 이해하고 분할 매수를 통해 선제적으로 자리를 확보한다면 향후 시장의 재평가가 이루어질 때 예상 이상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강력한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의 방향성은 이미 명확해졌으므로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대응해야 할 시점입니다.